저 예전에 성적 떨어지면 일단 몽둥이부터 드는 학원을 강제로 다녔던 이유는 당연히 성적, 더 정확히는 매우 빠르게 올라갈 성적 때문이긴 했어요. 당시엔 학교에서도 성적 가지고 회초리 드는 게 일상이긴 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선 최소한 점수가 오르지 않았다고 혼을 내는 경우는 정말 실적에 환장한 담임 선생님께 걸리지 않고야 그리 흔하지 않았어요. 대신 점수 떨어진 애들한테는 한없이 악랄하기는 했었지만 유지만 하는 애들한테는 가벼운 체벌이나 경고만 주어지기 마련이었죠. 그치만 학원은 다르더라고요. 겨우 성적 유지 정도는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취급이었어요. 거기선 일정 선까지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건 노력이 부족한 걸로만 치부했었어요. 그리고 부족한 노력은 회초리 체벌로 얼마든지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걸로만 생각했죠.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학원에 밀어넣은 우리 엄마도 똑같이 하고 계셨다는 거죠. 더 문제는 저한테도 있었어요. 하도 노력 어쩌고 하는 말을 몇 년간 들으니 저조차도 제 노력이 부족한 줄로만 알았지 뭐예요. 근데 이건 재수학원 다니며 정말 매일같이 제대로 앉지도 못할 정도로 혼나가며 다니다 보니 어쨌든 올라간 점수로 볼 때 꼭 거짓말까지는 아닌 것 같았지만 어쨌거나 저도 체벌이 능사라는 그런 분위기를 마냥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성적은 공부 시간을 갈아 넣으면 쭉쭉 올라간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학원 보낸 지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 마침 학교에서 중간고사인가 모의고사인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는 제가 그 엄격하다는 학원에서 시간을 갈아 넣었으니 성적이 확 오를 거라고 잔뜩 기대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건 저도 어느 정도 기대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학원에서 그 구박을 다 견뎌가며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성적이 오를 줄로만 알았어요. 나름 열심히 했으니 노력에 대한 보상은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아니, 올랐긴 올랐어요. 근데 그닥 신통치는 않았던 거죠. 제가 생각했던 만큼은 아니었달까요?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평소에 하던 거에서 겨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성적이 얼마나 올랐겠어요? 수학을 비롯한 몇몇 과목 성적이 좀 오르긴 했었는데 결국 평균으로 매겨보면 뭐 그렇게 대단할 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당시엔 저 혼자만 그렇게 악을 써가며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 학교에 그 학원 애들이 적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거죠. 저야 단순히 좀 실망하는 수준에서 그쳤지만 엄마는 아니셨나 보더라고요. 제 성적과 등수를 확인한 엄마는 실로 오래간만에 나무로 된 구두 주걱을 꺼내 드셨어요. 아빠가 허리 숙여 사용할 정도의 짤막한 물건이 아닌 가만히 서서 손만 놀려도 수월하게 구두를 신으실 정도로 기다란 거였어요. 솔직히 아빠 구두 주걱을 엄마가 새로 준비해 오셨을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를 하기는 했어요. 기존에 쓰던 게 없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두툼한 나무로 된 걸로 준비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냥 날 잡아서 저를 혼내실 용도도 겸해서 준비하신 게 빤히 보였어요. 뭐 그렇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죠. 그날따라 엄마가 거실 한가운데 가만히 서 계신 걸 보고 일단 엄마 발치에 매달릴 뿐이었죠. 그때는 엄마가 손에 뭘 쥐고 있는지도 확인 못했었어요. 단지 엄마가 제 성적과 등수를 이미 확인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이었죠. 게다가 엄마는 선생님들과는 달라서 뭐 어디 엎드려 뻗쳐라 그런 말도 없었어요. 뭐 그나마 소파를 가리키는 상황이라면 대충 소파에 엎어져 혼나겠구나 정도? 그조차도 소파에 배 깔고 엎드려서 혼날지 아님 소파에 발을 올리고 바닥에 엎드려 뻗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자세가 편할수록 그날은 날 잡고 혼나는 날이라는 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거실 한가운데 서 계신 거였어요. 근데도 손에 그 기다란 구두 주걱을 들고 계신다는 건 이젠 따로 변명을 할 시간도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때 제가 했던 건 별게 없었어요. 그저 재빠르게 튀어 올라가서 엄마 발치에 매달릴 뿐이었죠. 그래도 그때 엄마 발치에 매달려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는 말을 하면서도 제 내면으로도 정말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기대에 못 미친 성적표를 들고 엄마 앞에 서는 순간은 언제나 제게 가장 큰 벌이었어요. 정말 그때만큼은 제가 정말로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근데 그 생각은 엄마도 똑같으셨나 봐요. 제가 발에 매달려 있건 말건 회초리는 쉬지 않고 제 종아리부터 내리치셨거든요. 아니, 뭐라 할 말은 없었어요. 당시엔 진짜 제 잘못인 것 같은 생각으로만 가득했는데 어떡해요. 엄마의 회초리는 단순히 아픔을 주는 도구가 아니라 제게 잘못을 되새기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었어요. 그만큼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셨다는 거지. 구두 주걱은 쉬지 않고 제 종아리와 발바닥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그날은 엄마한테 매달려서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그 학원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떠오를 지경이었죠. 바로 학원 자체 시험 때문이었어요. 학원 모의고사를 먼 일주일 단위로 치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체벌 용도로 치르는 쪽지 시험은 당연히 별개였고요. 학원 내 등수까지 다 표시된 성적표를 매주 내주면서 엄마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까지 하는 행태는 정말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와도 같은 압박감이 있었어요. 물론 정말로 그걸 학교에서의 모의고사와 같이 취급하지는 않으셨죠. 그랬다간 정말 몸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엄마도 시험 성적 가지고 화를 내기는 하시지만 학원에서도 장난이 아니기는 했거든요. 그나마 성적이 현행 유지라도 하는 수준이라면 교실 안에서 혼나는 수준이었지만 조금이라도 떨어졌다간 바로 복도로 쫓겨나 원장 선생님과 마주해야 했어요. 성적 관련이다 보니 원장 선생님도 평소처럼 복도에서 대충 혼내고 들여다보내주지 않으셨죠. 복도로 모인 애들을 싹 불러보아서 원장실 근처로 데려가셨죠. 항상 성적 떨어지는 애들이 넘치다 보니 대기하는 애들이 원장실 밖에까지 밀려나는 것도 예사였어요. 진짜 이 악물고 버티던 애들이 매주를 버티지 못하고 엎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그 또한 공포의 근간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학원에서야 혼자만 혼나는 건 아니라는 동질감이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학원 모의고사라는 건 학원과 엄마의 완벽한 콜라보레이션이었죠. 제 도피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처음엔 엄마가 일일이 학교 중간고사 성적표라도 나온 양 저를 혼내셨지만 일주일마다 그러니 엄마도 한 번씩 회초리는 건너뛰기도 해주셨어요. 아니, 나중엔 오히려 한 번씩 건너뛰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다 모아서 한 번에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은 단순한 느낌만은 아니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기분이었달까요? 이 생활을 몇 달이나 하고 나니 슬슬 정말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반복되는 시험 성적표 그리고 그에 따른 압박감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정말이지 학원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는 날은 숨쉬는 것조차 힘들다는 기분이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학원 결국 1년도 못 다니고 그 학원이 없어져 버리기는 했어요. 그때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는 순간이었죠. 근데 그땐 제가 학원이 없어질 거란 걸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땐 정말 차라리 집을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래봐야 어디 도망갈 곳도 없다는 현실에 몸부림쳤지만 그만큼 절박하고 답답했거든요. 물론 용기 있게 뛰쳐나가봐야 어디 갈 곳도 없어서 다시 잡혀왔겠지만요. 그때 참 신기했던 게 당시 선생님들은 이런 식으로 뛰쳐나가는 애들 잡아오는 기술들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다 찾아내서 데려오시는지 그게 더 신기할 지경이었다니까요. 마치 저희 학원에서 저희한테 GPS라도 달아놓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그런 식으로 잡혀온 애들은 학교조차 선생님 차를 이용하곤 했어요. 당연히 그중 최악은 원장 선생님 차였기는 하죠. 당시엔 제가 왜 굳이 원장 선생님 차에 실려서 집에 가야 했는지도 이해가 안 갔지만 당시 원장 선생님은 그런 걸 하나하나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학원 가는 길에 뭘 하는지 학원 끝나고는 뭘 하는지 마치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제 사생활을 싸그리 지우는 느낌이었죠. 어쨌든 덕분에 학원에 있는 내내 꼼짝도 못했어요. 성적도 안 오르는데 이런 식의 감시까지 받는다는 건 정말 장난 아닌 압박이었죠. 저는 정말 학원에 다니면서 이 징글징글한 학원 모의고사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매주 등수가 찍힌 성적표가 점수와 함께 표기되어 나오는데 그게 저를 너무 괴롭혔거든요. 마치 저의 존재 가치를 숫자로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끼리도 서로 몇 등 했는지 물어보고 또 학원 선생님들은 그걸 다 알고 있으니 저희 엄마한테 계속 전화하고 그 성적표를 찢어버리고 싶어도 엄마가 나중에 확인하니까 찢을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버리자니 또 혹시나 엄마가 쓰레기통이라도 뒤져볼까봐 겁나고요. 정말 쓰레기통에서 성적표가 발각되었다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까봐 한 번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일은 어떻게 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했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학원에 가야 했으니까 주말에도 편히 쉴 수가 없었죠. 학원 선생님들이야 원장 선생님 밖엔 없었지만 나가서 자율학습은 해야 했으니까요. 일단 나갔다 하면 집에 가는 것도 허락을 맡아야 했어요.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는 생각만 했죠. 한 번은 학원 끝나고 친구들과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원장 선생님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될 것을 그것조차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뛰어갔던 적도 있었더랬죠. 그때도 친구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는 게 느껴져서 더 민망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고 나니 제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학교나 학원에서의 성적은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제 능력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저 눈치만 보면서 성적을 유지하는 것만 같았죠. 저는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뿐 진정한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 학원은 없어졌지만 그 기억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지금도 학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질 때가 있거든요. 물론 재수학원을 한 1년 다녀보니까 거기에서의 생활은 한때의 추억이 될 정도로 미화되기는 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를 견뎌냈으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달까요? 물론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요. 특히나 원장실 문 밖에서 애들이 바닥을 기어가며 혼나는 걸 보면서도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고 차례를 기다려가며 혼나러 들어갈 때를 생각하면 그런 점만큼은 재수학원보다 더 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저만 힘들었던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힘든 만큼 엄마의 마음고생도 심한 것 같았거든요. 어쨌거나 저는 당장이라도 학원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막상 성적은 올랐다 보니 엄마는 늘 한 달만 더 해보자, 한 달만 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달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문제는 힘이 들었다지만 저도 올라간 성적이 마냥 싫지만은 않기도 했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학원이 없어지는 게 저에게는 정말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학원이 계속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적 좀 올랐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까불거리는 것도 한순간이지.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는 그 순간부터 또 다른 경쟁의 시작이었으니 결국엔 못 버티고 탈주하긴 했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몇 번 탈주하긴 했었어요. 그때마다 원장 선생님께 붙잡혀서 끌려가는 결말이 나서 그렇지. 어쨌거나 이번 이야기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